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브리핑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조국의 폴리페서는 되고 남들은 안 되는 내로남불 조국. 지난 주말부터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높게 만드는 단어는 조국 죽창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서 비리와 탈법 의혹이 제기되었던 많은 내정자들이 있었지만 조국 내정장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구역질하는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먼저 내정 철회를 할 것 같지 않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조국 스스로 사퇴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조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 사회주의자 조국, 위장 이혼, 위장 부동산 거래, 연대 보증, 가짜 소송, 내부자 거래, 한정 상속 등등 영화로 만든다면 천만 관객은 따놓은 당상인 부정부패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산업행 사건 전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행을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단체로 오도하며 국민들에게 산업행의 실체를 감추고 또 이를 젊었을 때 혈기로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산업행의 실체는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을 결성하고 폭력혁명으로 한국 정부를 정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적단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혁명투쟁 결의서를 제출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과거의 이적 행위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고 실형까지 살았으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한무치입니다. 20대의 뜨거운 심장을 운운하지만 많은 20대의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고 북한을 추정하거나 산호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은 불가한 것입니다. 국가가 전복을 꿈꾸고 획책했던 이적단체의 일원이 자유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말을 지나오면서 대다수 언론에서 확인한 바 국민의 뜻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은 즉각 사퇴하여 대한민국 조국을 살리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수파가 좌고우면하면 좌파에게 여호천익의 기회.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휴가도 가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야매 휴가를 갔습니다. 부모님 얘기를 하셔서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휴가보다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을 살피는데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것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부모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휴가를 가서 엄청난 조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민은 그만하시고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홍콩 집회와 연결해서 우리의 태극기 집회에 관해서 고민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콩 집회가 170만 명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언론을 보면 중국 TV만 안 하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17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태극기 우리 집회도 충분히 100만은 모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의 아젠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지금 140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문재인 자경화라는 표현이 조금은 부적절합니다만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북한을 쫓아가고 있는 공산화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끊었는데 과연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줘야 할까? 대한민국이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을 문재인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태극기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홍콩 집회보다 더 가열차게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대한민국을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언론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곡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는 젖먹는 힘까지 못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도 제가 보기엔 우리 태극기 집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지소미아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도 그런 면에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0차 집회를 계속하면서 부산에서 보여주었던, 대구에서 보여주었던, 또 대전에서 보여주었던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세계 언론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일 집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또 저는 황교안 대표께도 정부의 이간질하는 노름에 제발 이간질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가열차게 했던 정성을 다하고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았던 태극기 집회에 합류해서 우리와 같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퇴출을 같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좌구우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태극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이용당해서 마치 외국 언론의 태극기가 양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일조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길거리에서 몇 년째 목청을 높이고 있는 태극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스스로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사주하고 있는 혹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떠나서 평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 집회에 넘겨주시든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문재인 정권은 수구 꼴통 좌파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추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조국 스스로가 부정부패, 모든 의혹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문재인 씨도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부정부패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일반 서민, 모든 국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테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씨의 한 행동을 보며 화병이 나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국민들과 언제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같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다 덮고 아무런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우파 인사들은 몇백 명씩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씨가 헌법적 위반을 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건국 세력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자유통일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 헌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험을 더욱 노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괴뢰 정권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백장은 다 열어주고 최소한의 안보의 방어막까지 무너뜨린 것은 대단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70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를 2년 반 만에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에 가장 필수적인 한미동맹을 깨버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기본적인 한미일 삼국연대 시스템도 깨버리고 심지어 한국의 안보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소미아를 해체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내팽겨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 씨는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강제 시간 단축 그리고 무소불위의 민노총 횡포를 그냥 눈 감아버리고 있는 법적 잣대, 또한 탈원전에 의한 태양광의 강요 등 우리의 경제의 기본 틀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의 발목이 잡혀 나라는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수정의 불법 개입, 고급 평준화, 이 모든 것들의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씨는 검찰로 하여금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사법농단, 적폐수사 강행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상권 분립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KBS, MBC, 연합뉴스 등 언론의 장악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 보도했으며 본인들과 다른 생각의 보도가 나가면 탄압하는 언론 탄압의 정권입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씨는 거짓 촛불에 의해 불법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헌법 8조에 보장된 정당의 활동마저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우민주에 부르는 정당 활동의 자유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인신강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무능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이고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수구꼴통 좌파 정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구꼴통 좌파 정권을 놔둬서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차고 넘치는 문재인의 위헌 상황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하는 명확한 길. 첫 번째, 보수의 잘못된 것은 활골탈퇴해야 합니다. 무능정당, 부패정당,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끼리의 정당, 투쟁하지 못하는 정당, 웰빙정당, 관료정당, 잘못된 해석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도덕적인 정당, 혁신적인 정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한 것은 좌파 세력들의 음모입니다. 계파 정치가 탄핵입니다. 872일째 감옥에 계십니다. 계파 정치 안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 사무처 관료화하지 않습니다. 애국동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광화문에서 365일 기자회견을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 당 사무처 관료화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파 정당, 지포 진보 우파 정당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좌파 수구꼴통 정의당을 누를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탄핵 무효입니다. 촛불 쿠데타의 잘못된 역사를 정의의 투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입니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우리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평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구국투쟁을 폄하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국적 파탄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장애투쟁을 선언하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이 명분이 없다며 허구한 날 엉뚱한 사고나 치지 말고 내부혁신이나 하라고 논평했습니다. 한지북 두 가정의 콩가루 정당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난 처지에서 동참은 못할 망정 죄를 뿌리는 행위는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판국입니다. 이는 나경원 의원이 내던진 유승민과의 통합이 지지부진하자 황 대표를 향해 통합을 구걸해보려는 구차한 행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을 두고 제1야당의 무책임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쾌감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했으나 국민들은 나라를 절단낸 문재인 정권을 보고만 있는 야당은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이중대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황 대표의 뒤늦은 국정 인식에 공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는 유승민을 비롯한 배신 세력들과 결별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에 다 함께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길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박건희.